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익산, 군산, 해외 입국 등 각각 1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과량 접종으로 홍역을 치른 전북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북도는 접종자와 피접종자가 사전 문답을 통해 백신 종류와 용량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LG 헬로비전 전북 방송을 찾아 민선 7기 지난 3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밝혔습니다. 내년 김제시장 재선 도전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2명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익산, 군산, 해외 입국 각각 1명입니다. 군산 확진자는 먼저 감염된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익산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민간 위탁 의료기관 의료진의 코로나19 백신 과량 접종으로 무리를 빚은 전북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북도는 백신의 종류와 양이 바뀌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접종자와 피접종자가 사전에 문답하는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지책에 따르면 접종자와 피접종자는 접종 전 피접종자 이름과 백신의 종류, 용량 등 3가지의 내용을 안내하고 답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대책은 전북 도의사회를 통해 도내 의료진에 공지를 했습니다.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혜택들을 마련했습니다. 김제시의 벽골제와 전북도 119 안전체험관은 다음 달부터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또 순창군 강천산 국립공원과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순창군은 접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완료 배지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또 진안군은 1차 백신 접종 뒤에 14일이 지난 군민에겐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80%, 골프 연습장은 이용료 50%를 할인해 줍니다. 민선 7기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제시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박준배 시장의 재선 도전 여부도 관심이죠. 정명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민선 7기 김제시장을 이끄는 박준배 시장. 초선시장으로 지난 3년 동안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뭔지 묻는 질문에 새만금 사업을 꼽습니다. 인구를 늘리려고 했는데 계속 인구가 좀 줄어서 올해나 내년에는 적어도 반전이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만족스러운 사업으로 김제형 청년정책과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그리고 KTX 김제역 정차와 같은 현안 해결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 등을 반영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률 평가는 90%가 넘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완료되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101건,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은 6건입니다. 3년 연속해서 계속 해냈죠. 성산, 요촌, 신풍지구 그래서 한 1200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꼭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 350개를 합친 면적에 대규모 민간 자본을 들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시행자를 공모 중입니다. 내년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세계 인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더 주면 벌써 저는 목표가 30분의 8은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30분의 4는 저는 지금 달성했다 보거든요. 논란이 뜨거운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논의되기를 원했고 지평선 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선 해당 부지를 시가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1 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이 아닌 지난 2019년 12월 김제의 한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모두 220억 원을 투자해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차단숲 15개와 생활 밀착형 숲 1개, 자녀 안심 그린숲 3개를 만드는 곳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미세먼지 차단, 흡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생활 밀착형 숲 조성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외 정원을 조성해 녹색 쉼터를 제공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외국 국적의 어린이를 위해 누리과정 교육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외국 국적의 유아로 학비와 방과 후 과정 비용 2억 5천여만 원을 모두 지원하는데요.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45명에게 150만 원씩, 사립유치원에 가는 49명에게 39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비용 지원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임실군은 귀농 귀촌인 유인을 위해 농업 창업, 주택 신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실군은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금리 2%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농인에게 경제작물과 임산물 등을 재배하면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을, 주택을 수리할 때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이 정읍시, 부안군과 함께 3개 시군 경계지역 배수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내년부터 3개 시군이 동시에 사업 추진을 시행할 것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 대상은 고창군 흥덕면, 대양저수지로부터 이어지는 하류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잦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른 시설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군 의회가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16일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같은 날 새만금 개발청을 방문해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것과 투자 유치형 수상 태양광 사업 우선 배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주시가 객사길 맞은편에서 발굴된 전주부성 성곽터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객사길을 전주부성 흔적 특화거리로 만들기로 해 구도심 역사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전주객사 1, 2, 3길 1.7km 구간을 테마별 특화거리로 조성합니다. 특화거리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길, 갱리단 감성길, 갱리단 보행길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되는데요.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길은 전주 옥토주차장 주변 거리로 그간 문헌으로만 확인됐던 조선시대 전주부성 북서편 성벽 윤곽이 옥토주차장에서 발굴되면서 유적과 연계한 역사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옥토주차장을 낀 도로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가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 앞쪽에 플랜터를 설치해 정원거리로 연출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판석으로 포장하는 등 감성길 보행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 특화거리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구도심 내 객사길이 특화거리로 변모 가능한 배경에는 2019년부터 진행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주객사 1, 2, 3기를 일방 통행으로 변경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8대를 설치해 교통 혼잡을 줄였습니다. 객사길뿐만 아니라 옥토 주차장 내 전주 영화의 집 건립, 전주부성 성곽터 복원도 진행 중이어서 해당 구도심 일대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새 역사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옥토주차장에서 발굴 중인 전주부성 성벽 윤곽이 보존 또는 복원되고 현재 동편부지만 복원된 전라가면까지 완전 복원되면 도시 역사성과 상징성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훈열 전북도 의원이 토지를 사들인 뒤에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전북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수년 전 부안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부안군 등에 55억 원 상당 104건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지역 8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9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7월 9일에는 군산 선유도와 고창 90호 동호 해수욕장이, 10일에는 부안 변산과 격포, 고사포와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전북도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안전요원과 방역요원 등 2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출입은 전화로 기록하는 안심콜과 QR코드 방식을 도입해서 관리합니다. 남원시에서 토종 미꾸리가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토종 미꾸리 대량 생산 공급과 관련한 기술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꾸리 양식은 대부분 노지나 논을 이용한 양식으로 이루어져 수달과 잠자리 유충 등 천적 피해와 농약 피해 등으로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이번 기술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남원 토종 미꾸리를 대량 생산 공급해 남원 추어탕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원과 남원 관광단지 일원 500여 개소에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금동 등 3곳의 주민센터에서 자율형 건물 번호판 디자인에 대한 의견 조사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광안루원 영월정의 모습이 담긴 디자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이번 자율형 건물 번호판의 모습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통해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도가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오는 30일까지 9개 과정 100시간의 일정으로 기본 소양과 전문 지식, 현장 실무 등을 교육합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 현장 시험 평가와 3개월 동안 현장 실습 과정을 거쳐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 배치돼 전문 해설을 방문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CCTV 관제센터가 수배 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서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CCTV 관제센터 복미선 요원은 최근 절도 차량 이동 경로를 경찰에 제공한 공로로 정읍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복 요원은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수배 차량이 정읍에 진입했다는 연락을 받고 동선을 추적해 경찰에 이를 알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백신을 꼭 맞아야만 하는 건지, 또 백신을 맞으면 효과는 얼마나 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기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들려드립니다. 17일 목요일 오후 5시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